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 라이브에서도 오셔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은 이렇게 비하인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이오시마 섬의 스에양구 어딘가에서 자취를 감췄다라고 결론을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냈었습니다. 결론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행동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동선은 구체적으로 좀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을 따라서 행동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2023년 6월 7일에 행적을 보게 되면은 역에 도착을 하고 담배를 구입하고 다른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을 합니다. 이후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숙소를 나가 2시간 정도 후에 복귀를 해요. 돌아올 때는 흰색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나 CCTV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공개 정보에는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6월 8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6시간 뒤에 스에양구 버스 정류장에서 대화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종점에 들렀다가 그대로 큐야쿠바마의 정류장에서 하차를 했고요. 편의점을 방문을 하고 식사를 하시고 버스를 타고 또 어디론가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남은 윤세준 씨의 행적일 거예요. 이 말은 7일에 윤세준 씨는 담배와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관광 혹은 숙소 정보를 확인한 후 체크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을로 나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식료품 등을 사서 숙소로 복귀를 해요.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다고 가정을 할 때 윤세준 씨는 다음 날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8일에 대입을 해보면은 체크아웃 후 6시간의 공백은 관광 겸 숙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에양구에서 버스를 타고 나온 거는 아마 체크인을 한 후에 담배라던가 아니면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쿠시모토의 마을로 이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시 숙소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윤세준 씨는 스에양구에서 버스를 탄 시점부터 이미 거처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갔다가 돌아올 계획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이오시마에는 구글맵으로 찾을 수 있는 편의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숙소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쿠시모토라는 마을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더라도 담배를 구입할 만한 곳은 전혀 없었고요. 저도 흡연자인데 이 정도의 수고스러움은 아마 충분히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면은 식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해가 졌고 숙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버스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머물기 위해 주변을 찾았을 건데요. 우체국 근처에 숙소를 잡았으면 내려서 핸드폰을 보고 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디서 내렸는지도 모를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 말은 의식적이던 아니던 일종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 숙소를 구한 윤세준 씨가 담배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쿠시모토의 마을로 나갔고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오노우라에서 내려 기이오시마를 향해 걸어갔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세준 씨는 실종 직전 누나와 통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은 첫 번째, 야경이 이쁘다. 두 번째,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버스로 갈 수가 있는데 막차가 끊겼다. 네 번째, 도보로 1시간 반이 걸린다. 다섯 번째, 상당한 산길이다. 여섯 번째, 인도가 끊기고 어두운 길을 걸었다. 위의 특징은 오노우라에서 기이오시마를 향해 걸어갈 때의 사정과 굉장히 크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첫 번째 야경이 좋다라는 거는요, 밤의 도시 풍경이 아닌 별이 많은 밤하늘이라면은 기이오시마의 항구들도 해당이 되고요. 기이오시마의 몇 숙소와 해수욕장, 캠프장에서도 비슷한 리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가 없으면 이동이 힘들다는 말은 기이오시마의 대부분의 숙소에 해당하면서 기이오시마의 항구 마을들은 대체로 무료 조차를 지원을 했다고 해요. 세 번째, 버스로 갈 수 있는데 막차가 끊겼다라는 말은 목적지가 정확하고 내릴 곳이 확실할 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체국 혹은 시오노미사키에서 내린 것이 실수라면 막차가 끊긴 것이 아닌 잘못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행여나 위쪽인 와부카 쪽으로 가고 싶었다면 6시에 끊기는 버스가 아니더라도 걸어서 10분만 가면 있는 쿠시모토 전철역에서 8시까지 운행하는 키노모토선을 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도를 밀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복합적인데요. 도보로 목적지까지 1시간 반 전후이며 도중에 인도가 끊기는 산길 이라는 설명이 오노우라에서 기이오시마로 향하는 길과 굉장히 흡사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윤세준 씨는 오노우라에서 내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7시 3분 누나와 통화를 하다가 10분 정도만 가면 도착한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게 8시 40분쯤입니다. 노출된 메시지를 바탕으로 역산을 했을 때 8시 54분에 도착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니 44분쯤에는 전화를 끊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으로 확실하지는 않아요. 즉 윤세준 씨는 버스에서 내려 1시간 반에서 40분을 걸어가야 하며 1시간쯤에 가면 인도가 끊기고 산길이 나타나는 곳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거는 경찰 조사 내용과 노출된 카톡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전화를 끊을 시간을 9시 4분으로 표시를 했지만 카톡에는 8시 54분에 이미 카톡으로 도착을 했어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구글 검색으로 오노우라에서 걸어서 1시간 반쯤을 가서 도착하는 곳이 총 3군데였습니다. 오오시마 항구, 야경이 좋다는 리조트 겸 캠핑장, 그리고 스에 항구, 총 이렇게 3곳이 있는데요. 오오시마 항구는 괜찮은 야경과 가까운 거리, 숙소를 검색했을 때 많은 숙소가 있었습니다. 1시간 20분으로 후보지 안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숙소는요, 그 사건 당시 주인께서 오사카에 가 계셨고, 그리고 나머지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을 때는 처음 듣는 듯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아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근방에 야경이 좋다는 캠핑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야경이 좋다는 리뷰가 많고 최소 5,000엔대의 가격까지 조건에 좀 어떻게 보면 부합한 숙소예요. 네, 스에항구에서 버스를 타기 전에 이곳을 들렀다라고 하면은 종점인 등대를 놔두고 굳이 스에항구로 돌아가 버스를 타고 다시 쿠시모토조로 돌아간 이유가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구글 기준 1시간 55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넉넉 잡아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표현하는 것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스에항구를 보면은 시간과 거리 조건이 가장 비슷하고요. 체크아웃 후에 행적이 처음으로 발견된 장소입니다. 오노우라에서 내려 1시간 정도를 걸어가면 인도가 끊기는 지점이 나오고 거기서 항구까지 30분에서 40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색되지 않은 숙소는 없었지만 현장에는 민박이라는 글자가 보이긴 했었어요. 윤세준 씨 사건 당시에도 영업을 했지만 현재는 문을 닫아 주인을 만나볼 수 없는 숙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지만 정보를 더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세준 씨는 스에항구 어딘가에 숙소를 정했고 버스를 타고 등대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 잘못한 건지 아니면 관광을 위해서 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담배와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쿠시모토조의 마을로 향했지만 돌아올 막차를 놓쳤다 라고 보이고요.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 다시 버스를 타고 오노우라에서 내려 누나와 통화를 하며 걸어서 숙소에 도착을 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에 기이오시마 스에항구 어딘가에서 자취를 감췄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정말 많은 가능성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밝혀내고 알아낸 정보들로는 이런 결론밖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윤세준 씨의 실종 사건을 두고 많은 가능성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배제시킨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어요. 곰에게 당했다 라는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마을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 인근에는 곰을 본 사람이 없다, 곰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일본에는 곰 출현지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곰 목격 정보는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곰과 관련된 목격 정보와 인명피해 자료에 따르면은 2016년부터 26년도까지 통들어서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2020년에 발생한 건으로 시기상 맞지 않고 이 곰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나오듯 멧돼지나 원숭이 등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에게 당했다면 흔적이 남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린 곰은 저희가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기에 저희가 어떻게 뭐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극단적 선택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 만한 근거도 없었기에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인간 증발이라고 불리는 자발적 실종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중에 증발까지는 아니어도 야반 도주를 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어요. 어쩌면 윤세준 씨도 이것을 목적으로 이 마을에 온 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영상 초반에 인터뷰도 듣기를 해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前にね、なんかその浜のとこでね、海のとこの岩のところで、はいこの青いブルーシートではいテントにして、はいほんでそこで暮らしてたね、やっぱ28ぐらいの男の子おったんよ。でね、そこでなんか、草取って草とか海の魚とか取ってそこで焼いて食べてたんやって、はいそれは日本人の男の子やけど、あで、はいなんか半年だかなんとかした後ボロボロの小屋借りてそこで住んであ5年暮らして今なんか沖縄行ったらしい。 하지만 이곳에 남았다면은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했을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전문적으로 증발을 돕는 업체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증발 업체들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자신이 실종이 아님을 알려야 하며 자신이 사라질 것이라는 편지를 남겨야 된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안다 한들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체는 이를 두고 쓸모없는 추적과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족사, 사고사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기도 하죠. 정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흔적도 없이 실족사, 사고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성이 제일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납치 또는 로맨스 스캠들의 댓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처음 제시된 시오노미사키 우체국 앞에서 내린 것이 윤세준 씨라는 것을 증언한 버스 기사는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타고 있는 여성과 잡담을 나눴고 그 옆에 검은 옷의 남성이 타고 있었기에 겸사겸사 기억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지는 증언에 따르면은 우체국에서 내린 윤세준 씨는 여성과 같이 어딘가로 향한 것이 아니라 우체국 앞에 붙은 게시물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만나서 갔다고 한들 윤세준 씨는 이미 누군가에게 안내받으며 간 것이 아닌 목적지까지 소요 시간을 인지하고 있었고 혼자 걷는 것이 무서워 누나와 전화를 하며 걸어갔다는 이런 팩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목적지와 내린 곳도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우체국 하차의 가능성은 우선도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세준 씨의 사건과 연관 검색어를 보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무당이에요. 저희 댓글에도 정말 많은 무당 관련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 영상들의 내용은 윤세준 씨의 죽음을 확신하거나 얼마나 괴로웠고 힘든 상태에서 있는지를 자극적으로 모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 춥다, 괴롭다, 맞았다 이런 내용이 사건의 정황과 근거를 바탕으로 내놓은 견해라면은 어느 정도 이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무속적 영험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조회수가 목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영상을 훅 던져놓는 거는 관심을 받고 싶거나 사건이 종료됐을 때 내가 맞췄다, 내 영험함은 실존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얻고 싶은 목적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양산형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배출하는 무당들이 많은 것도 놀랍고 그거를 믿으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치만 무당의 말을 나르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이해는 됩니다. 답답하고 궁금하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정답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니 시원함과 공감을 느낄만 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듯 정말 근거는 하나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알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스해안구에는 숙박업소가 작게 있었지만 주민들 말로는 이제는 영업하지 않는다고 해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시간이 지나버려 의미 있는 근거들을 찾기에는 많은 것들이 풍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사가 조금만 더 빨리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찾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일 큰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체계와 늦은 초동 수사가 윤세준 씨의 행방을 찾기 어렵게 된 근거는 아니었을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느끼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세간에 노출된 정보들로만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확답은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개 유튜버가 이 정도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과연 초동수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단 더 나은 상황이 되진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영이었습니다.